난 이렇게 살아서 임원까지 됐어. 사장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생각은 못해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념에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들러 그로잉 코칭원이라는 저 개인 코칭 폼의 대표이고요. 또 전문 코치 자격으로는 이제 KSC 코치고 또 PCC 코치, 아들러 리더십 코칭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 기반으로 아들러스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 강의도 이제 하고 있어요. 또 그 이론이라는 것은 그냥 코칭도 이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대단히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시키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탄탄한 어떤 이론과 그 이론에 대한 검증이 기반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과학적으로서 그거를 이론화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첫 번째 제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해서 아들러 리더십 코칭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메슬로우가 가장 존경하는 아들러더라고요. 알프레드 아들러. 그래서 그때는 아들러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연구를 안 했지만 코칭에 입문해서 지금 이제 아들러 리더십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치님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러에 관련된 책은 다 모았어. 제가 읽고 해석하고 아들러에 관한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학문, 한 사람의 이론, 한 사람의 사상이 딱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30년 이상을 학문을 한 사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뭔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러 책은 아들러 스스로 쓴 책이 초기에 한 몇 권뿐이고 주로 이제 그분은 상담을 하고 대중 강연을 하고 교육을 했어요. 학부모들을 강연하고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말하자면 사회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러 책이 남아있는 아들러 책들은 다 그 후학들이 그 강의록, 강연록을 아들은 66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을 정리하는 책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러를 내가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참 힘들다.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예, 아들러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본격 이렇게 성장할 때 프로이트, 칼융, 아들러 이 3인방을 포함해서 그 당시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수요 정신분석 포럼 매주 열었는데 칼융의 책을 읽다가 왜냐면 프로이트에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제가 칼융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 딱 한 귀절에 우리 시대 최고의 뉴스는 다윈의 진화론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 진화론이 그 당시에 최고의 뉴스였다라면은 칼융이 말한 그 진화론을 아들러가 모를 리가 없어. 그래서 진화론의 관점으로 아들러 책을 보니까 모든 페이지가 마치 찰스 다윈이 쓴 것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관점으로 아들러 책을 읽으니까 다 깨어졌어요. 모든 개념들이 다 이어지고.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근데 아들러가 왜 뭐냐? 아들러는요, 프로이트나 칼융 같은 정신분석 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심리학자였어요. 아까 사회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교육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제자들이 교육학자로, 교육심리학자로 많이 이제 성장해서 민주주의 교육의 이제 효시가 아들러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들러는 어떻게 인간을 보냐면요. 아들러 인간관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3대 인생 과제라는 것을 직면하고 그걸 해결해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3대 인생 과제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기용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관계.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공동체에서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취업하기 위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막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인생 살기 참 어렵다. 아주 어린 애들이 그 엄청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지어 막 비관해서 대입 시에 뭐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자살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해서 사회적 성원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또 세 번째 과제는 뭐냐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돼. 세 과제 중에 어느 하나로도 안 되면 스트레스, 좌절감, 절망, 이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 열등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으로 인간의 신경증,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아들러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나름대로 전략을 해요. 공부 잘한다고 인정받고, 또 착하다고 인정받고, 또 나가서 맞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산다고 인정받으면은 그 인정받는 그게 자기의 어떤 필살기가 되고, 그게 이제 생존 전략이 되고, 그게 이제 성격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이제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또 직장에서 리더가 돼도 3살부터 8까지 가는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계속 똑같은 패턴을 자동 반복을 해요. 사람은 뇌에, 왜냐면 그게 신경회로로 딱 박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자동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난 이렇게 살아와서 임원까지 됐어. 사장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생각은 못해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념에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어릴 적에 만드는 그게 아주 조그맣고 뭐 낡은 옷을 평생 입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인이 됐으면 성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리더가 됐으면 리더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심리 패턴이 고착되어 있거든요. 자동 반복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3살 때 만들어진 생존 전략을 아직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고착되어 있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왜냐하면 코치님, 3살 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아들러 리더십 코칭의 이 핵심 무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코치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성과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임원이 됐거든요. 성과를 잘 내니까. 근데 이제 차츰차츰 밑에 사람들이 사장한테 가가지고 저는 저 임원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너무 성과 위주로 막 사람을 몰아붙이고 저를 대하는 게 마치 폭군이 저를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저는 회사를 관두시면 관두지 저분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임원을 제가 이제 마주 앉아서 코칭할 때 일단 아들러 리더십 코칭에서 첫 번째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생존 전략, 패턴을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서 그것이 자기의 3대 인생 과제에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게 하거든요.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이게 참 그렇게 해보니까 되게 문제점이 많네요. 뭐 어떻게 고칠까요? 이게 이제 코칭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삶의 패턴이 저는요, 아동기에 어떤 경험을 연유로 해서 그런 게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구도예요. 출생 서열이에요. 가족 구도에서. 예. 그 출생 서열에서 결정이 돼요.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하고 팍 때리게 해요. 상상으로? 상상으로 팍 때려요. 때렸대. 한 번 더 때려. 상 때려. 기분이 어때? 후련하네요. 트라우마라는 건요, 심적인 상처예요. 심적인 상처 중에서도 아주 큰 상처를 트라우마라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거기서 받은 어떤 충격. 또 뭐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트라우마이긴 해요. 뭐 되게 그 층위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고 접근해야 하냐면요. 그 트라우마라고 일컬어지는 심리적 상처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해서 그 자기가 한 경험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도 아들러 리더십 코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좀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적 상처를 준 그 경험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다 그 경험을 또는 기억을 재경험하는 거거든요. 또 재구성을 또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학폭이라는 그 요즘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 내가 힘센 동료 학생한테 두들겨 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또 뭐 욕을 많이 먹었다, 뭐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욕을 먹었다.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학생을 코칭한 사례가 있어요. Y군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분이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학폭을 당한 거예요. 꾸준하게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는요, 되게 깊은 영향을 미쳐요. 현재 자기 자신한테 되게 자기는 무력하다는 그런 감을 갖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대학생인데도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엄마 이러면서 엄마 무릎을 막 베고, 대학생인데 어린애처럼, 왜냐면 자기 멘탈이 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유아다, 아동이다, 이런 멘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완벽한 영상으로 아들러 코칭은요, 아들러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우리 속담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은 3살 버릇까지 간다. 성인이 된 인간의 어떤 삶의 패턴은 유아기 아동기 때 형성이 된 그 성격이 그대로 그냥 자동 반복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 성장하면서 교육도 받고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하고 외국 생활도 하고 외국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난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많이 항변을 해요. 그건 변화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스킬이라든지 삶의 뭐 스킬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많이 바뀌었지만은 자기 삶의 근원적인 어떤 내면 신념은요, 안 바뀌거든요.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당신은 이런 신념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칭한 어떤 기업의 팀장, 여성 팀장이 코칭, 제가 요즘에 성과가 안 나서 고민이에요. 기업은 주로 성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왜 성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시장이 지금 이제 다 포화 상태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성과가 안 나요. 그럼 다른 팀들은 어때요? 물으면 다른 팀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는 매월 이렇게 성과 지표를 발표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제가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중하위로 떨어졌어요. 그럼 다른 팀들은 시장이 포화됐고 경제 상황도 안 됐다고 하시는데 다른 팀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팀에서는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냈더니 되게 마케팅도 잘하고 성과를 내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답을 알고 계시면서 왜 여기는 안 하고 계세요? 이랬어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내보냈더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알고 계신데 왜 안 하세요? 했더니 제가 사람을 잘 못 믿었어요.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으면 자기 자신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팀장님은? 그랬더니 눈물 확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을 어루만져 드리고 그 눈물 뒤에는 어떤 생각,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잘 못 믿었어, 진짜로. 꽃이 많은데 못 믿어갖고 막 명상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서 제가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코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직도 나 자신을 못 믿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맏딸로 태어났고 밑에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남동생이 병치레를 자주 해서 엄마 아빠가 맨날 남동생만 얻고 병원 다니고 자기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아동기 시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때 생생하게 떠오르는 어떤 마치 스틸 사진 같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이랬더니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돌다리를 내 물을 돌다리를 해서 걷는 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가는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나는 혼자구나. 난 참 외롭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장으로 팍 때려요. 때렸대. 한 번 더 때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그거를 어떤 삶의 전환기로 삼아서 또 그걸 디딤돌로 해서 더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된 사람이 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변형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Y군 학폭을 당한 청년을 아동기 때 그 학폭 장면으로 돌아갔어요. 힘센 아이가 와갖고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속수무치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냥. 머리도 맞고, 가슴도 맞고, 다리도 맞고. 그냥 그게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교하면 그놈이 또 와가지고 이리 와 해갖고 막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게 일종의 무슨 샌드백처럼 어떤 놀이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무력하고 나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안 했대요. 왜? 엄마가 와서 하면은 나중에 후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면은 선생님한테 고자질 했다고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두들겨 맞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장면으로 갔어요. 아이가 또 왔어. 너 이리 와. 두들겨 펴려고 했는데 자기가 청년이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이니까. 그 대학생의 몸으로 아동기들이 그냥 가요. 왜냐면 우리 뇌는요, 사실과 허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뇌의 사실과 허구를 구분을 못하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구성, 장면을 새롭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요. 때리고 오면은 탁 때리면 주먹을 딱 잡아요. 야, 넌 나를 샌드백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넌 안 좋은 아이야. 넌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하고 팍 때리게 해요. 상상으로 팍 때려요. 때렸대. 한 번 더 때려. 상 때려. 기분이 어때? 후련하네요. 후련하네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네요. 이런 말을 해요. 너 선생님한테로 이제 간다. 선생님한테 갖고, 선생님, 얘가 맨날 나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나한테 가해서 나를 되게 힘들게 해요. 선생님, 이 학생을 좀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건 코치가 그렇게 대신 말을 해줘요.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 학생을 단단하게 조치할 테니까 너 편안하게 안심하고 학교를 잘 다녀.
이부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어머니, 저 아이가 맨날 나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내일 와서 저 아이를 좀 처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너 힘들었겠다. 되게 공감해줘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가 가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만나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랬더니 너 기분이 어떠니?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막 지금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 그런 나는 누구니? 아,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나와요. 나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세상은 무섭지 않고 내가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찾아서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는 살고 싶어요. 맞아, 그래야지.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코치들은 말이야, 응? 사람을 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와. 응? 그런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난 너를 코칭을 어떻게 하니? 응? 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튤립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되든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씨앗에 설계된 대로 다 되지 않든 너 그걸 믿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믿으니까 할 수 있어. 눈물이 쭉 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코치님. 난 정말 우리 코치님 만나서 정말 행운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살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트라우마를 해결해요. 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상상으로 바꿔도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문제거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관점을 나는 할 수 있다로 바꿔주는 거잖아.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면에 있는 마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왜 못 바꾸냐고. 지금까지 못 바꿨지만 아들러 리더십 코치를 만나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팔자. 그래서 저는 코칭이 뭐예요?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들러 코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